자, 이제 글쓰기 할 건데 header.jsb에서 글쓰기로 이동하는 이 경로가 보드의 cmd의 세이브 폼이잖아요. 그쵸? 보드의 cmd의 세이브 폼인데 이 세이브 폼을 요청을 하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세이브 폼을 요청을 하는 그 라우터가 없잖아요. 그쵸? 얘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 만들 때 유저 컨트롤러에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까지만, if까지만 가져올게요. 빵. 그럼 유저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무슨 서비스 호출해야 되죠? 보드 서비스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드 서비스라고 하고 얘는 이제 주소가 얘가 이제 보드가 되겠죠. 그래서 cmd에 세이브 폼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세이브 폼. 그럼 봐봐. 로컬호스트의 8080의 컨텍스트 패스 블로그에 컨텍스트 패스는 내 프로젝트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드라는 주소를 치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낚아채서 리플렉션해서 이 세이브 폼을 호출해 줄 거예요. 얘를 if 만약에 cmd가 equals save 폼이면 일로 하면 되겠죠. 보드에 save 폼 됐나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인증. 아무나 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로그인 한 사람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때 배운 리플렉션 방법으로 하면 이거 되게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이제 함수가 public 뭐 string save 폼이라는 이런 함수 하나 만들고 여기다 이제 리퀘스트 매핑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주소를 내가 이렇게 걸잖아요. save 폼이라고 보드에 이런 식으로 이 걸면 여기로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리플렉션 했던 거. 그럼 여기다가 이런 거 있잖아. is session 이런 어노테이션 하나 만들어서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으면 그 함수에 리플렉션 할 때 이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애들한테 접근할 때는 함수 호출해 주기 전에 인보크 해 주기 전에 세션 확인해서 세션 있으면 인보크 해주고 없으면 그냥 out.println 달아가지고 프린트 라이터 달아서 그 버퍼드 라이터 달아가지고 로그인된 사용자가 아닙니다라고 자바스크립트 얼러트 창 하나 띄워주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걸 구성할 수 있거든. 이런 어노테이션만으로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뭘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뭐 이런 거 못 하거든. 그리고 우리 지금 리플렉션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세션을 위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 http 세션은 request.get session 이렇게. 그래서 봐봐. session.get attribute에서 프린시펄이 있어야지만 인증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로그인 했을 때 프린시펄을 그 세션에다가 저장을 했거든요. 키값을. 그럼 얘가 이제 타입이 유저 오브젝트 타입이거든. 그래서 다운 캐스팅해서 어디에 담아줄 거냐면 유저에 담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유저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저 엔티티도 아니죠. DB에 있는 값도 아니니까 프린시펄이라고 해주는 게 나중에 안 헷갈리고 제일 좋습니다. 프린시펄 객체가 있으면 뭐죠? 로그인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시펄이 널이 아니잖아. 그러면 로그인한 사용자니까 이쪽으로 가게 하고 그게 아니면 로그인 안 한 사용자잖아요. 그럼 바로 리스폰스 해가지고 유저의 로그인 폼으로 가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가게 하면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 실행을 봐봐. 그냥 가게 하는 건 너무 불친절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서 글쓰기로 가잖아요. 그럼 가지죠. 근데 내가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내가 강제로 여기서 주소를 봐봐. cmd가 세이브 폼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강제로 가는 거죠. 강제로 이렇게 가게 되면 메뉴는 없지만 내가 주소만 알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강제로 딱 갔을 때 바로 로그인으로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고 싶으면 스크립트로 해서 요거 쓰면 되겠죠. 우리 스크립트. 여기서 잘 들어요. 이 스크립트 해가지고 스크립트 href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동해줘도 돼요. 메시지 하나 딱 띄우고. 근데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애한테 친절하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요? 저렇게 주소로 강제로 접근하는 애들이 정상적인 사용자예요? 아니잖아. 그런 애들한테 굳이 요거 버퍼 달아가지고 스크립트로 얼럿 추창해.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입니다 라고 해서 메시지 띄워주면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애들한테까지. 보통 한 99%의 사용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안 해요. 절대. 이런 식으로. 맞죠? 주소를 적어서.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샌드 리다이렉트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까지는 잘 됐어요. 맞죠? 로그인을 해야지만 갈 수 있죠. 근데 이럴 수가 있거든. 사용자는 보드에 save form.jsp를 다이렉트로 요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들어오잖아요. 컨트롤러에 타고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봐봐. 막아야 될 곳이 두 군데예요. 봐봐. 첫 번째로는 여기에서 세션이 있으면 일로 가게 하고 일로 가게 하고를 정했잖아. 근데 강제로 내가 URL을 요청하면, 그러니까 자원을 직접 요청하면, 세이브 폼을 직접 요청하면 여기서는 안 막히잖아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는 안 막히니까 여기서도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걸어줘야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get 세션에서 받아서 이거를. 근데 이 세션은 JSP에서 내장 객체여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session.get attribute에서 print shipper를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하세요. 확인해서 만약에 print shipper이 널이면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response send redirect에서 유저의 login.jsp로 이동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밑에 코드가 실행될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밑에 코드 실행 안 되고 그냥 리턴 해버리고 아무것도 실행 안 되고 종료될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모든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마다 다 해줘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 귀찮은 일이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필터에 거는 거예요. 필터. 지금 막아야 될 곳이 두 군데거든. 한 군데는 어디죠? 컨트롤러. 두 번째는 각각 페이지. 왜 각각 페이지 막아야 되죠? URL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못된 접근이니까 이상한 로직이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적고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문제예요? 분리가 안 됐죠. 얘는 MVC 패턴에서 뷰죠. 뷰. 우리가 이제 MVC에서 C가 이 컨트롤러잖아요.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접근을 한다. 맞죠? 그럼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접근을 하는데 접근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면 모델에 들렸다 오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안 필요하면 그냥 바로 뷰로 가면 되잖아. 그럼 뷰의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에게 화면을 그려주는 게 뷰예요. 맞죠? 뷰는
단순하게 사용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애죠. 그려가지고. 근데 그림을 보여주는 곳에서 이런 코드를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분리가 안 된 겁니다.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는 것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걸 적으면 디자이너도 보기 힘들겠죠. 이런 자바 코드들이 생기면 또.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컨트롤러에서 자바 코드로 막아놨는데 나는 잘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안 막혔잖아. 맞죠?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뭘 막으면 되냐면 필터에서 JSP 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냥 막아버리면 돼요. .jsp로 들어오는 거. 그럼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필터 거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일단 들어왔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필터 할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한 30분, 20분 시간 주고 직접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만들어주면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는 거라서 안 늘거든 실력이.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문제가 하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해당 페이지로 직접 URL 접근을 하게 되면 URL 접근이라는 거는 자원에 직접 접근한다는 거죠. 점 확장자 이런 방식으로 파일 점 확장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파일 내부에서 세션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모든 인증이 필요한 페이지에서 세션 체크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안 좋죠. 첫 번째 UI와 자바 코드가 분리가 정확하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모든 파일에 인증이 필요한 모든 파일에 이 체크를 다 적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확실히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필터에 .jsp로 접근하는 모든 접근을 막아버립니다. 이해가요? 필터에서 .jsp로 들어오는 모든 접근을 막아버리면 돼요. 왜 우리가 웹 컨텐츠에서 메타 INF랑 웹 INF 안에 있는 파일을 못 찾냐면 이것도 앞에서 필터링 돼서 막혀서 그래요. 못 들어가게. 이건 내가 설정한 게 아니죠. 원래부터 설정이 돼 있는 거고 통캣에서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필터에 JSP 파일로 접근하는 건 다 막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부에서 JSP 파일 찾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나중에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밌을 겁니다. 해보면. 자 그러면 이 페이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페이지에서 타이틀의 값을 적고 컨텐트의 값을 적으면 여기 보면 네임 값이 있죠. 네임 타이틀, 네임 컨텐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값을 달고 어디로 날라가게 할 거냐면 포스트 맞죠? 글쓰기니까 새로운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get이 아니고 포스트예요. 주소를 슬러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슬러시 블로그의 보드에 cmd가 폼 아니고 그냥 세이브로 가면 되겠죠. 세이브. 끝이죠. 그러면 가지고 갈 거예요. 썸머노트에 적혀있는 값 있잖아요. 요거. 요 페이지 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 페이지를 이렇게 바로 접근되는 건 나중에 막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글을 쓰잖아. 그리고 나서 글쓰기 등록을 하면 결국 여기 적힌 것도 어디에 적힌 거예요? 이 텍스트 어레이에 적힌 거 맞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을 얘로 바꾼 거지. 썸머너트로. 맞죠? 그래서 값을 요 네임 값, 키 값을 컨텐트로 해서 들고 갑니다. 밸류 값을. 근데 이게 굉장히 크겠죠, 데이터가. 왜 크냐면, 봐봐. 왜 크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진하게도 하고 하면, 얘들이 어떤 글자냐면, HTML이 적용된 디자인이죠. B가 있고, 막 P 태그가 있고 안에 맞죠? 이게 길어요. 왜 길 수밖에 없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 엄청나게 깁니다. 만약에 도라에몽 사진 하나 넣잖아요. 그 순간에 제일 밑에 P 보면 이미지 들어가죠. 이미지 안에 걸려있는 얘 보면 이 src에서 경로가 아니라 실제 파일이 src 경로에 들어가거든. 데이터 땡땡 이미지라고 해서 요거 마임 타입이죠. 이미지 jpeg 맞죠? 그렇게 해서 뒤에 엄청나게 길게 들어가요. 이렇게 요거 자체가 뭐냐면 이미지 파일이에요. 요게 이미지입니다. 요 긴 게. 이런 게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데이터겠죠. 사진 자체를 우리는 어디에 저장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왜? 썸머노트가 사진을 이런 데이터로 바꿔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돼요. 길죠. 그래서 글쓰기 등록을 클릭을 하면 이 보드의 CMD에 세이브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보드의 CMD에 세이브로 가서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else if cmd가 equals save면 string title request get parameter title string content request get parameter content 받고 sysout에서 컨텐트만 한번 출력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유리거든. 잘 봐요. 리로드 됐고 글쓰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시 해야 되겠네. 로그인하고 글쓰기 와서 막 적고 나서 여기다 막 적잖아. 그리고 막 적고 나서 여기다 또 막 적고 진하게 하고 막 가운데 정렬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글쓰기 등록해 볼게요. 등록하면 컨텐트 내용은 이 HTML 태그가 다 들어오죠. 이걸 DB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던져주면 HTML에 요거 해석해서 예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런 에디터는 다 똑같아요. 웹에 있는 에디터는 전부 다 HTML 만들어주는 에디터예요. HTML 코드 적잖아요. 사용자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클라이언트들은. 됐죠? 그럼 이거 그대로 DB에 넣으면 끝이죠. 호출할게. 보드 서비스 점 유저라고 되어있네. 바꿔야 되겠네. 보드 서비스를 하고 해서 보드 서비스 점 글쓰기를 호출할게요. 자, 글 쓸 때 타이틀이랑 컨텐트 던져야 되죠. 타이틀이랑 컨텐트 던져야 되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DTO 만들어야 돼요. DTO. 지금은 쌤 그냥 두 개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요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널 체크랑 모든 거 체크할 때 DTO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만들게요. 보드에 DTO에 이름을 new class write save request DTO 맞나요?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content 골뱅이 데이터 끝.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로 받을게요. save request DTO DTO는 new save request DTO
dto.set title dto.set 컨텐트 이거 빌더 패턴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dto 넘깁니다. 그러면 이 글쓰기는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없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하는 거는 인서트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글쓰기 할 때는. 그럼 글쓰기로 갈게요. 보드 서비스. 보드 서비스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함수 하나 만들게요. public int. 왜 int인지 알겠죠? 잘 써지면 1, 안 써지면 마이너스 1 리턴 하려고. 글쓰기. 보드 save request dto 리턴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뭘 호출하냐면 얘를 호출하면 되죠. 여기 DAO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복사. 이거 좀 참고할게요. 그대로 들고 와서 빵. 됐죠? 그 다음에 보드 DAO 점 글쓰기니까 세이브로 가겠습니다. 세이브 할 때 DTO 또 넘길게요.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로직 같은 건 여기에다가 다 적으면 돼요. 그래서 서비스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글을 인서트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 다른 로직들을 여기서 다 해주면 돼요. 세이브 하고 나서 내가 그 세이브한 데이터를 뭔가 파싱해야 되면 또 막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죠. 코드들. 자, 그러면 보드 다우에 세이브 만들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유저 다우를 가서 이름이 세이브인 거 있잖아요. 회원가입 한 거. 이름이 뭔가 똑같으니까 보기 좋죠, 맞죠? 세이브는 인서트 하는 거구나. 컨트롤 얘를 복사를 해서 보드 DAO에 붙여요. 그리고 얘가 받아야 되는 건 join request DTO가 아니라 save request DTO죠. 그 다음에 쿼리문은 insert into board. 근데 이거 할 때는 이거 모델을 봐줘야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아이디는 받을 필요 없죠. 오토 인크리먼트 될 거니까. 자,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세 개만 받으면 되겠다. 왜냐면 리드 카운트는 안 나오면 디폴트 값 0이 들어가요. 우리 그때 설계를 해놨어요.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만 받을게요. create date는 now로 넣겠습니다. 유저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됐죠? 그 다음에 create date까지. 이렇게. 그러면 물음표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개고 마지막에는 now를 넣으면 돼요. 됐죠? 근데 유저 아이디를 우리 안 들고 왔죠, 아직.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따 요거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dto.userid 부분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1이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getInt라고 해서. 자, 두 번째는 타이틀 넣어야 되니까 dto.getTitle 넣으면 되고, 맞죠? 자, 세 번째는 컨텐트 넣어야 되니까 dto.getContent 넣습니다. 네 번째 빼고. 그 다음에 리절트 리턴하면 얘는 끝났죠. 요거 빼고는. 자, 요거는 이제 만들어서 들고 와야 되겠죠. 1. 요 유저 아이디, 로그인한 유저의 아이디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하면 돼요. 어디서 하냐면, 컨트롤러에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DTO만 만들었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봐봐. session.get attribute print support.
유저 프린시펄. 됐죠? 이거 세션 바로 적을 수 있는 이유는 위에 선언해놨습니다. 자주 쓸 것 같아서. 얘를 세이브 리퀘스트 DTO에 추가해서 뭔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요거를 그냥 넘길까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int user id는 principal.get id 하면 이거 맞죠?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DTO에 추가할까? 아니면 그냥 얘를 하나 더 넘길까요? 여기다가 principal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유저 아이디는 내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게 아닌데? 내가 뭐 폼 태그에서 뭐 받은 데이터가 아닌데? 맞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봐봐. 첫 번째는, 여기 세이브 폼에서 input 히든 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받아오는 거죠. 히든 값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이 히든 값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input type hidden name은 user id value는 EL 표현식 쓰면 돼요. session scope user id죠. 함수를 호출할 필요 없댔죠. 이렇게 변수로 호출하면 앞에 자기가 get을 붙여가지고 호출해줘. 우리가 한번 해봤죠. 리플렉션 할 때. 우리가 set 붙이고 하면서 대문자로 꺾어서. 마찬가지로 이거 변수 호출하면 유저 오브젝트에 유저 아이디 요거 호출해줍니다. get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해서 넘기면 요거 넘어가겠죠. 값이. 같이 넘어가잖아요. 유저 아이디가. 그러면 이거는 request DTO를 바꿔야 되겠죠. 맞잖아. 같이 넘어가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서 안 넘기면 이게 요청받은 DTO는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추가해 놓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아이디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널 값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 받잖아. 아이디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내가 리퀘스트 요청 받는 거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만들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페이지에다가 이걸 안 만들었죠? 이걸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은 프린시펄을 따로 하나 넘기세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를 넘기든지. 됐죠? 근데 저는 뭘 선호하냐면 저는 이걸 선호해요. 사용자로부터 받는 걸 선호해요. 애초에 필요한 데이터니까 히든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request DTO가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만 더 적으면 되죠. 뭐죠? private int user id 됐나요? 그럼 이제 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드 컨트롤러에서 세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으면 돼요. integer pass int request.get parameter user id. 자,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뭘까요? 내가 만약에 얘가 나한테 글쓰기 페이지를 요청받았으면 세션 값이 있을 거고 히든에 얘가 포스트맨 같은 거로 강제로 요청했으면 없을 거죠. 히든 값이. 그래서 히든 값을 넣어주면 얘가 내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애구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식이. 그리고 이 방식이 안전하기도 하지만 더 심플해요. 뭐가 또 심플하죠?
받을 때 받을 데이터를 한 방에 다 받아버리잖아. 세 개를. 필요한 데이터를 다 받아서 D2에 넣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dto.set useid 이렇게 하면 또 넘길 때는 dto만 딱 넘기면 되죠. 그럼 깔끔하잖아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일괄적이고. 그럼 글쓰기에서 그대로 넘어가서 세이브하고, 세이브해서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냐면 dto.get useid 넣으면 다 됐죠. 실행해 볼게요. 잘 되는지. 자, 로그인하고 1, 2, 3, 4라고 하고 글쓰기 들어가서 1 넣고 글쓰기 등록할게요. 서버 오류 떴어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 떴네. 이거만 잡고 마칠게요. 잠깐만. 여기서 났네요. 보드 컨트롤러의 46번 라인. 그래 해볼게. 두 프로세스 두 포스트 말고 이거는 뭐 여기서 났네.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 유저 아이디. 왜 포맷 익셉션이 떴지? 아, 여기 한 칸 띄워져 있네. 아닌데? 안 띄워져 있는데. 유저 아이디. 아, 세션 스코프의 아이디죠, 그냥. 유저 아이디. 유저에는 그냥 아이디죠. 잘못 적었네. 아이디에요, 맞죠? 아이디. 세션 스코프가 프린시펄이잖아. 프린시펄은 유저 오브젝트니까 유저 오브젝트의 아이디지. 여기는 유저 아이디 없죠. 아이디에요.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다 했어요. 로그아웃하고 다시 할게요. 로그인해서 1 글쓰기 등록. 또 오르났네. 이거는 유저 아이디가 맞는데 키값 버그인 것 같은데요. 세이브 폼에서 유저 아이디 던져서 값 던지는데 이건 버그인 것 같아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영상 잠깐만 끊을게. 이걸 잘못 적었네요. 세션 스코프의 프린시펄의 아이디. 왜냐하면 로그인 할 때 내가 프린시펄로 유저 엔티티 저장했으니까 세션 스코프의 프린시펄의 유저 엔티티가 들고 있는 아이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글쓰기 하면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면
잘 들어왔고, 이동만 해주면 되겠네. 이제 글쓰기가 제대로 되면 int result에서 if result가 1이면 정상이니까 script.href 필요 없어요. 그냥 location. location response.send redirect index.jsp로 가면 되고, 비정상이면 script back에서 글쓰기 실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글쓰기 실패했나? 왜지? 얘가 리턴을 안 해줬네. 이번 값은 들어가겠다. 글쓰기도 잘 됐네.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